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계속된다. SMIC, ASML에서 EUV 대신 DUV 장비 반입, 올 4분기 7나노 제품 첫 양산, 화웨이 업고 반도체 위탁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내용이 좋으셨다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봐야 될 내용이 SMIC가 ASML에서 EUV 장비 도입 대신에 DUV 노광 장비 도입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 그림 일단 보시는데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을 나타내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그리고 반도체에 사용되고 있는 EUV나 DUV 그리고 I선, H선, G선 이 모든 것들이 자외선에 속합니다. 특히 DUV 같은 경우는 그 불화르곤을 사용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지금 한번 무슨 내용을 보냐면 그 첫 번째 여기에 가시광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외선 영역이 있죠. 자외선 영역에서 이 퍼지는 것에서 EUV 그리고 DUV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I선, H선, G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DUV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ARF, 에친노광과 KRF 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되죠. 특히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 DUV라고 나와 있죠. 이 DUV가 에친노광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DUV를 사용하면 불화르곤을 사용을 해서 여기 보면 ARF 멀티플 패터닝이라고 되어 있죠. 불화르곤 패터닝을 써서 이게 여러 번 패터닝을 하면 7나노까지 패턴이 가능해요. 그런데 EUV를 쓰면 보시면 싱글 익스포저라고 되어 있죠. 한 번에 7나노 공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EUV 공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DUV 공정을 사용하면 여러 번 패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만 물론 DUV 공정을 사용을 하면 7나노까지는 일단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SMIC가 4일입니다. 이제 벌써 며칠 안 됐어요. 4일날 ASML에서부터 사들인 한 대의 대형 노광 장비를 순조롭게 선정 공장에 반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DUV 노광 장비는 EUV 장비 도입 이전 단계에 해당되는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비를 최고로 많이 사용할 때는 5나노는 안되지만 7나노 공정 제품까지 생산이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머전 리소그래피라고 적어졌죠. 이게 ARF 공정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EUV 공정입니다. 특히 ARF 공정, 불화르곤 이머전 공정은 이렇게 빛이 한 번에 쏴져서 바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EUV 공정 같은 경우는 너무 이 파장이 짧아요. 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반사판을 무조건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사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반사판들이 돼서 웨이퍼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이머전 과정 같은 경우는 반사판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EUV 과정 같은 경우는 마스크 자체도 반사판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SMIC가 4분기에 7나노 제품 양산을 선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SMIC는 4분기에 7나노 제품 양산을 추진을 하고 있죠.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4분기부터
7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죠. 11일 날 중국의 IT 전문 매체인 콰이커즈에 따르면 SMIC는 2020년 4분기에 첫 7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SMIC는 공정 개발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올해 3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SMIC 최고 경영자인 양몽송 박사, 이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분이 원래는 삼성전자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SMIC로 데려가서, 원래는 대만 분이시거든요. 대만 분인데 이전에는 TSMC에 있다가 삼성전자에 왔다가 다시 SMIC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 7나노 제품은 14나노 제품 성능을 20% 향상시키고 전력 소비를 57% 줄인다. 회사의 생산 능력은 늘어나 작년 말 14나노 웨이퍼 생산 능력을 매월 3,000에서 5,000장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월 35,000장을 목표로 연말 최대 15,000장의 규모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14나노 공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려간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지금 화웨이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양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EUV 공정 도입 문제는 네덜란드 ASML사의 노광장치 수입에는 어려움이 지금 있다. 이번 7나노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겠지만 기기가 도입된다면 EUV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7나노 공정을 계속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SMIC가 EUV 장비 없이 7나노의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중국이 파운드리 업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입니다. 그 배경에는 화웨이의 주요 제품을 생산한 TSMC가 미국 당국의 견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MIC가 7나노 제품 양산에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보면 화웨이가 SMIC를 통해서 5G 모뎀 칩 등 자사의 최첨단 제품을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제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TSMC를 통하지 않고 SMIC를 통해서만. 그리고 이런 SMIC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기술력까지 일정 단계에 올라서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TSMC까지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알아봐야 되는 거, 현재 SMIC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 도표에도 보다시피 SMIC는 파운드리 분야의 5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는 TSMC, 삼성전자, 글로벌파운드리, UMC, SMIC. 이 순서대로 쭉 나가죠. 이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이 순서로 쭉 이렇게 나가죠. 여기 TSMC가 1위, 삼성전자 2위, 글로벌파운드리 3위, UMC 4위, SMIC 5위. TSMC는 대만, 삼성전자는 한국 업체고 글로벌파운드리는 미국, UMC는 대만 업체, SMIC는 중국 업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SMIC의 최종적인 순위는 파운드리 분야의 5위. 이 5위라는 것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삼성전자의 부사장이었던 양몽성 박사를 영입해서 14나노 핀팩 공정을 개발에 성공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나노 공정을 뛰어넘고 7나노 공정 개발에 바로 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SMIC가 화웨이를 얻고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화웨이가 SMIC와 협력을 하고 있죠. 화웨이는 최근 대만의 TSMC 대신에 SMIC와 파운드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TSMC에서 화웨이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가
SMIC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 이것은 미국의 제재입니다. 미국 정부는 TSMC 등 미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이용하는 해외 기업들이 화웨이의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미국 당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방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거의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8일날 지금 모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한 대상은 미국 기술이 10% 포함된 제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0% 이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판매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나노 이상 제품 같은 경우는 TSMC는 현재 한 15% 정도의 미국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나노 이상의 제품들, 7나노 이상의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화웨이가 SMIC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SMC가 일부 반도체 라인에 미국 기술 의존도가 1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TSMC와 화웨이 협력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노림수로 지금 읽히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 TSMC가 화웨이의 반도체 위탁을 도맡아서 했어요. 화웨이는 지금까지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TSMC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왔죠.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팹리스 업체로 화웨이 스마트폰 등에 만드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블랙리스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TSMC는 하이실리콘의 반도체를 생산해 주어서 화웨이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현재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화웨이는 SMIC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안이 이제 현실화가 되죠. 그러면서 하이실리콘이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스마트폰 등 여러 주력 사업에 반도체가 필수인 화웨이로서는 치명타를 맞게 된 셈인데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TSMC의 대안으로 SMIC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최근 SMIC는 TSMC가 기존에 생산하던 하이실리콘의 14나노 반도체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실리콘의 TSMC 매출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물량을 수주했을 것으로 지금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 SMIC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TSMC는 이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TSMC 입장으로도 큰 고기업이었던 화웨이입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타임즈에 의하면 TSMC는 중국 시장의 매출 20%를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웨이는 애플 다음으로 TSMC에게 가장 큰 고객이었어요. 말하자면 TSMC의 두 번째 고객이 화웨이, 특히 하이실리콘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SMIC에서 TSMC와 동일한 EUV를 사용하지 않고 7나노 공정을 성공하게 된다면 이 물량조차 TSMC에서 SMIC로 옮겨질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TSMC는 100% EUV를 사용해서 7나노 공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SMIC가 공정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SMIC가 가져가게 되고 이 기술을 통해서 또 EUV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EUV 노광 장비죠. EUV 노광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빨리 접목시켜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MIC의 성장이 어떤 면에서 위협이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SMIC의 성장은 삼성 파운드리의
위협이 될까라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2위, 그리고 글로벌파운드리 3위, UMC 4위, SMIC가 5위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죠. 그런데 SMIC가 화웨이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우게 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주요한 경쟁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3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보더라도 7나노 공정을 포기했죠. 그리고 4위인 대만의 UMC 자체도 일본의 파운드리 업체인 미에 후지치의 지분을 인수를 했으나 7나노 공정은 아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IC가 7나노 공정에 성공하게 된다면 단숨에 기술력으로서는 TSMC, 삼성전자를 잇는 기술력 3위 업체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SMIC의 외형 그리고 기술 수준 자체를 본다면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도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 그림처럼요. 삼성전자는 TSMC를 뒤이어 점유율 17.8%를 차지했고 SMIC는 점유율 4.3%로 5위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5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3나노급 양산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SMIC는 최근에야 7나노급 공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기술력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SMIC가 화웨이 반도체를 수주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소한 중저가 스마트폰에 적합한 보급형 반도체를 생산할 역량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중국 스마트폰, 중저가 스마트폰 경쟁력이 높은 중국에서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의 일감을 받게 된다면 파운드리 사업 규모는 더욱더 크게 확장할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4위인 UMC는 뛰어넘고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게 무엇일까요? SMIC의 성장의 발판이 되는 중국 제조 2025가 되겠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도 SMIC의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하나인 SMIC도 꼽히고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MIC가 성장이 제동이 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EUV 기기 도입이 어려운 현 상황입니다. SMIC의 큰 난제는 EUV 공정 개발이죠. 7나노 이하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ML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이 제품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ASML에서 EUV 기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EUV는 기존 광호인인 불화 아르곤 레이저보다 파장이 짧은 극자외선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극자외선을 활용해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미국의 견제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파운드리 분야예요. 지금 벌써 14나노 공정까지 개발을 했고 이번에 7나노 공정까지 밀어붙이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죠. 이러함으로써 SMIC는 지금보다 성장은 더 빨리 성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삼성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은 어쩌면 SMIC와 같은 경우는 TSMC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그들이 예상했던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줄 수 있는
큰 회사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SMIC가 성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의 이런 그 거대한 물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